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동력신호 장치 저번 시간에 저희가 본체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기능적으로 아니면 이제 조립할 때 어떤 특정 역할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기아공차를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놨죠. 이제 요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다 이제 기아공차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저기 선정된 부분이 모두 다 기아공차를 적용하는 면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도 그 기능의 범주가 기아공차 영향을 굳이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붙여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일반공차 개념의 기아공차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곳에 이제 기아공차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선정된 곳에 모두 다 기아공차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저 중에 이제 어떤 부분에 기아공차가 붙고, 만약에 붙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기아공차가 안 붙어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기아공차를 붙여 나가기는 할 건데, 요번 영상에서 이제 다루는 기아공차를 붙이는 방식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기입할 거예요. 물론 이제 교재마다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모든 교재를 만족하지는 않겠는데, 시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학원 또는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가, 그 방식도 그대로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강사님마다 강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유로 이걸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지, 그거를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잘못된 부분을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기존 교재나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기아공차의 내용이 어떤 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붙여주고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답으로 채택할 건 아니에요. 저는 정답으로 채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이제 표명을 지금까지 해놓은 거 요거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복사를 해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줄게요. 여기다. 자, 봅시다. 일단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바닥면이 이제 기아공차랑 이제 관계가 있다는데, 저게 이제 전에 말했듯이 공칭 형상, 그러니까 기아공차를 이제 우리가 붙여주는, 기아공차 프레임을 붙여주는 이제 공칭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텀 형상 또는 데이텀 피처, 데이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기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물체를 내려놓고 처음에 자세를 잡는 게 이 바닥면을 통해서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가장 이제 설치 기준이 되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기구적으로는 저 부분이 뭐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데이텀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텀 형상이죠. 데이텀 형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들 기능 다 답지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요 바닥면에 관련된 치수, 요 형상에다 붙여주셔도 되고, 치수 보조선에다 붙여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하다면 이 치수 보조선 쪽에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다,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치수 보조선에 붙입니다. 이제 거기다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텀 표시자를 지시자를 붙여줄 때는 LE를 쓴다 그랬죠. LE. 퀵리더를 써서 여기서 클릭을 하고 밑으로 쭉 내리는데, 밑으로 내리는 정도도 대략 한 이제 화살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화살촉의 크기가 이제 2.5로 돼 있으면 저는 이제 5에서 6mm 사이를 잡아 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5로 돼 있으면 7에서 8mm 사이를 땡기는데, 지금은 이제 화살촉의 크기가 저는 2.5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 또는 6, 5로 땡기면 될 것 같아요. 5. 네. 5로 땡기고, 데이텀일 때는 한번 꺾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ESC를 하고 종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특성 창을 열어서 여기서 화살촉을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TOL 톨러런스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엔터, 여기서
여기 이제 데이텀 식별자에다가 대문자로 A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내려놓고 그다음에 move 해가지고 요 위에 중간점을 여기다가 딱 붙여서 이렇게 놔줄 겁니다. 놨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 치수선하고 딱 일치하게 제가 배치를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건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치수가 지칭하는 게 여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위에 정점이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유도될 수 있는 유도 형체가 데이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요 부분이 데이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부분이 데이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둘 사이의 중앙에 형성되는 중립면 얘가 바로 데이텀 A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거. 정확하게 저 치수하고 일치한 걸 해석하면 요거 하나로밖에 해석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붙여줄 때도 잘못 붙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면만을 지칭한다 그러면 반드시 치수선과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옮겨주셔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제 저는 여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이쪽 면에다 붙여주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도면이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면과 이면을 따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면이죠. 뭐 여기다 붙여주시든 여기다 붙여주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높이가 나와 있는 이쪽에다 붙여주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그건 어차피 개인적인 선택이고. 자, 저렇게 이제 데이텀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면, 요 면이죠, 요 면인데, 자, 이 면에는 이제 지칭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칭할 필요가. 왠지 이 면에 이제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면이 해주는 역할은 저 위에 이제 볼트 머리가 저 형상을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누르는 면이죠. 즉, 눌러지는 힘이 전달만 되면 됐지, 저기에 자세가 중요하진 않아요. 자세가. 만약에 저렇게 볼트로 체결돼서 눌러주는 면 자체가 항상 기하공차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작성하는 도면들이 복잡해질 거예요. 예,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어야 되는데 바닥면에서 눌러주는 힘을 제대로 받으려면 평평해야죠. 수평이어야 하는데 저게 우리가 이제 기형체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뭐 45도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라 그 수평에서 살짝 벗어나게 기울어지는데 그 정도 이제 일반 공차 범주의 저 기울어짐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머리가 우그러지든 찌그러지든 뭐 어떻게 되든 그 이제 탄성 변형 내에서 전부 다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저 부분이 이제 완전한 정밀한 평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볼트 머리를 저기를 누르는데 눌러가지고 저 물체를 고정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볼트 머리가 눌러주는 부분은 그렇게 정밀도를 따지진 않습니다. 누를 좌면만 나오면 돼요. 좌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적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적용한 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왜냐면 바꿔줘도 되겠네. 어차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낼 거니까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원래대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고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기형차 붙여 나가는 거 풀 때는 저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형차를 붙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붙여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고 붙여가고 이제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중간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부에서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볼 건데 일단은 제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립도를 가서 보겠죠. 그러면 그 구멍에 뭐가 껴진다? 베어링이 껴진다. 저 양쪽에 전부 베어링이 껴지고 그럼 이 베어링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 베어링 안쪽에 축을 고정시켜준다. 그렇죠? 축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게 이 본체하고 연결이 되는 게 결국은 이 베어링을 매개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중요해지는 게 뭐냐? 일단 이 기구 자체가 이 중심축이 당연히 어디에 설치를 했을 때, 요 바닥면을 통해서 어딘가 설치를 했을 때 이 바닥면에서 수평하게 이렇게 놓여야지 다른 이제 연결되는 다른 부품들이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상대편 기어죠. 상대편 기어라든가 아니면 여기 V벨트가 맞닿을 때 얘가 수평한 상태가 돼 있어야지 여기 기어가 딱 조립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도면에 비해서 살짝 기울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기어 이빨이 서로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든가. 솔직히 말하면 이 축이 기울어진 거에 V벨트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주 심하게 틀어지지 않는 이상 V벨트는 고무줄이기 때문에 어차피 걸려요. 걸리는데 이쪽에 이제 상대편 기어가 이빨이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구 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이 동력을 전달해주는 축 자체가 수평인 상태, 어디를 기준으로 요 바닥면, 얘가 설치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면에 대해서 수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내려놔진 이 바닥면과 얘가 평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붙여지는 다른 기어, 여기랑 얘랑 이제 맞닿는 다른 기어도 결국은 어디를 이용해서 설치가 되느냐? 이 바닥면을 이용해서 설치돼요. 바닥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구적인 시스템만 봐도 요 본체가 갖고 있는 하면 자체가 데이텀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저 면이, 그러니까 저 데이텀 표시자가 붙은 저 면, 즉 데이텀 형상이 닿아서 나오는 완전한 형태의 면이 데이텀이구나라는 거를 이런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면에 이제 얘가 평행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뚫리는 이 구멍의 중심축은 어떻게 돼요? 평행할 수 있게 뚫려줘야 된다. 어디에? 일단은 여기서 얘기할 때 요 데이텀 형체, 요거죠. 요 형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텀 누구? 요 A에는 평행하게 뚫려줘야 된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근데 이제 그게 러프해도 되느냐? 러프하진 않지. 저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맞물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정밀하게 이제 그 형체가 평행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중심축에 대해서 기하 공체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칭 형체가 되는 거죠. 얘는 공칭 형체가 요 32파이 원통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원통의 중심축이 수평하다. 데이텀 A에 대해서. 그거를 정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축이라는 건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도면상에서의 이 축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개의 원통이 이 축을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32파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둘팔 요 직경이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32파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요 평행도를 여기다 이 32에다 붙였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오로지 요만큼에 대한 기하 공차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축을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 전체 축이 다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각 축에 대한 그 구성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생을 해요. 저거에 대한 오해가. 자, 어찌됐든 이제 32파이가 두 개잖아요. 베어링을 잡는 이거다인데 둘 중에 그럼 어느 놈한테 평행도를 붙여줄 거냐? 원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평행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 평행도.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또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평행도를 둘 다 붙여줬어요. 얘도 평행이고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중심도 평행이고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중심도 평행이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얘가 평행을 이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평행을 이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축이 이제 우리가 실제 설치할 그 이제 회전축의 이제 평행을 이제 얘가 이제 조성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얘가 바닥에서 평행한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중심과 여기 있는 이 중심축이 딱 일직선을 이루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왜냐면 이쪽 가공 따로 하고 이쪽 가공 따로 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둘이 얼마나 동축에 존재를 하느냐. 동심이 아니고 여기서는 동축입니다. 동축에 존재를 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근데 어차피 동축을 잡게 되면 한 놈한테만 평행을 붙여주면 평행한 놈과 동축이니까 그 동축이라도 바닥 데이텀 A와 평행하다. 이 이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작성되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답안에서는 한쪽에 평행도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동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 이 설명을 듣고 제가 기입한 형태를 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산응용 기계도 답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돼요. 동록제너랭치 문제풀이 해가지고 쭉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인터넷에서 답지가 떠도는 게 있으니까 그 답지를 보시면 거의 물론 이제 다른 분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저랑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랑 같은 형태로 기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의 평행도를 먼저 붙여주는데 평행도를 그럼 얘한테 먼저 붙여줘야 돼, 얘한테 먼저 붙여줘야 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얘한테 먼저 붙여줘도 답이고 얘한테 먼저 붙여줘도 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얘한테 먼저 붙여줬다 평행도를 그러면 동심도는 얘한테 붙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얘한테 먼저 붙여줬다 평행도를 그러면 동심도는 얘한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순서에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쪽에다 붙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평행도를 붙인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평행도를 이제 전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평행도 붙일 때 L이 AD 리더를 사용을 하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딱 놓고 적절하게 빼주시면 돼요. 공차 프라임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만큼.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선 높이하고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하형체는 수평하게 꺾여서 전개되니까 수평으로 지시선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 할 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닥이라는 거 기입할 때 경사선 만들어 놓고 어차피 수평으로 전개되는데 한 번 더 선을 그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번 더 그리는 걸 언제 쓰느냐 이렇게 지시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기하공차 프레임에는 요 수평선이 하나 더 있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저는 한 5mm 정도 빼거든요. 5mm. 5mm 빼는 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이제 이렇게 5mm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5mm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줘요. 처음에는 이제 5mm만 옆으로 딱 빼거든요. 근데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5mm 뺄 필요 없고 그냥 마우스로 대충 클릭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기형차 프레임 붙일 거니까 뭐예요? 다음 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엔터를 쳐서 주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옵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T를 쳐서 공차로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기호는 여기죠. 기호에서 클릭해가지고 평행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앞에 파이 공차 값을 넣는 칸이 있는데 공차일에 요 앞에 파이가 붙느냐 안 붙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정은 제가 미리 져드릴 거예요. 미리 져드릴 건데 요 앞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답지를 보시면 반드시 파이가 붙습니다. 요 파이가 붙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공차를 지칭하고자 하는 공칭 형체가 공칭 형체 자체가 아니라 그 공칭 형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도 형체인 중심축이다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이 축을 기반으로 원기둥 형체의 공차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 값에 파이가 붙는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데이터물을 삼는 게 면이라고 한다면 파이가 붙을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물을 통해서 원기둥 형태의 어떤 공차역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데이텀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데이텀 자체가 아니라 공칭 형체가 평면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공칭 형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데이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바닥은 데이텀이 이제 평면인데 평면 상태에서도 이제 파이는 데이텀이 평면인 상태에서는 파이는 지적이 가능해요. 단지 이제 공칭 형체가 평면이라고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축이라고 했잖아요. 유도된 형체로 축이라고 했으니까 선의 형태. 우리가 이제 공칭하고자 하는 공칭 형상이 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선을 축으로 삼는 원기둥의 형체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파이가 붙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 즉 이게 바로 공칭 형체죠. 측정 대상이 면의 형태면은 파이가 붙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님은 만약에 선의 형태면 파이가 붙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강사님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이것조차도 설명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강사님들은 진짜 심한 강사님들은 여기 왜 파이가 붙어요? 여기는 왜 파이가 안 붙어요? 그러면은 야 거기 내가 준 답지 있지? 답지에 그렇게 생긴 건 거기 파이 붙었지? 그렇게 생긴 건 파이 안 붙었고 그거 보고 외워. 앞으로 걔랑 비슷하게 나온 애들은 파이가 붙고 파이가 안 붙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그 강사님에 비하면은 공칭 형체, 즉 우리가 기하공차를 측정하는 형체가 면일 때는 파이가 안 붙고 선일 때는 파이가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제대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거는 공칭 형체가 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이가 붙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이를 붙일 수 없는 형체가 존재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넘어가는 게 그분이 알고 넘어가시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건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강사 몇몇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몰라요. 왜 잘못됐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선인데 선생님 왜 파이 붙이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뭐예요? 제가 했던 이제 38개의 그 기하공차 영상을 쭉 보시면 돼요. 왜 안 붙는지 거기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평행도 쪽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평행도 쪽 설명, 38개 중에 평행도 쪽 설명한 거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파이를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있어요. 일단 요 파이까지만 붙이고 넘어갈게요. 확인.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값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공차 값 선정할 때 이제 학원에서 배울 때 분명히 이럴 거예요. 땅. 자, 요렇게 IT 공차표를 찾아가라 그래요.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에서 IT 공차표를 찾아가. 딱 이러고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5급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왜 5급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강사님 저 못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일부 강사님들이 그래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이 전 제일 싫어요.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가 무슨 룰이에요? 절대적인 그 설계 규격, KS 규격이나 IS 규격 위에 존재하는 애가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예요. 전산응용 기계에서 기능사라는 시험은 그게 KS 규격과 IS 규격을 잘 알고 있느냐. 실제로는 이제 국내 시험이니까 KS 규격이죠. KS 규격에서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즉, KS 규격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KS 규격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KS 규격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룰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정했다. 선생님, 그런 거 정한 거 있잖아.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요 치수 문자 높이도 KS 규격하고 다르게 3.5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거는 사용자가 바꿔도 되는 부분이고 기하공차의 선정은 좀 달라요. 저거는 이론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기본 이론을 따르면 IT 5급을 선정하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지? 만약에 IT 5급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용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유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첫 번째 문제. 자, 어쨌든 IT 5급을 쓰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IT 5급을 봐요. 보고 그리고 이제 이 IT 5급 얘기 나오는 것도 참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큼이면 학원 쪽에서는 잘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다른 학원에서 배워온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새로 부임한 학원이 있었어요. 그 전임 교사도 똑같았어요. 이 공차값, 기하공차의 공차값을 학생이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선정해 물어보면 야 거기 내가 나눠준 답지 있지? 답지에 공차값 써있지? 그거 외워. 앞으로 그렇게 생긴 애들은 그 값으로 써. 이렇게 가르치는 일부 강사님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일부 강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학원 강사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부임을 하고 그 선생님은 이제 그만뒀죠. 이전 선생님은. 부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 전 선생님이 기능사 가르칠 때 제 이 공짜값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쭉 학생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 학생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기하공차 아니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시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건 자긴 처음이라고. 야 그럼 전 선생님 어떻게 했니? 라고 이제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학생이 그런 거예요. 답지 주고 그 답지에 있는 거를 그리라고. 이게 답이니까 그리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그 앞으로 그렇게 생긴 건 그렇게 해라고 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선생님은 너한테 답지를 준 거 말고 뭘 알려줬니? 했더니 자기가 CAD 기능으로 그 도면에 있는 요소를 똑같이 베껴 그리는데 그걸 기능을 어떤 기능을 써서 베껴 그릴지 모를 때 그때 와가지고 알려줬다.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다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IT 5급을 써야 돼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강사님들은 그나마 성실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이 기하공차에 잘 모르는 강사님을 함부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정을 하려 그러면 IT 공차를 가지고 선정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요 기준 치수예요. 기준 치수가 어느 영역에 들어오느냐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요 32파이에 대한 기준 치수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평행도의 기준 치수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님들 그리고 시중에 있는 교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겁니다. 72야. 왜 72야? 자, 일단은 이제 거의 대부분 왜 70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 자체가 부족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나마 설명하시는 분들은 야 생각을 해봐. 축을 베어링 2개가 잡아주는 거잖아. 그럼 이 축의 평행은 뭐에 의해서 결정나? 여기 베어링과 여기 베어링에 의해서 결정나. 근데 본체에서 그 베어링을 잡아주는 게 뭐야? 얘랑 얘야. 그럼 전체적인 각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나? 여기랑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설명해도 참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이거 설명 못하는 강사님들 되게 많아요. 자, 요 72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이제 50에서 80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제 IT 5급이니까 요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예요? 따당 여기다가 0.013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텀은 누구예요? 0은 데이텀 A에 대해서 평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전산응용 기계에서 기능사 교재, 그리고 학원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이제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전부 다 이 공차역에 관련된 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는 파일을 넣으면 안 됩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 없어. 없는 상황인데 파일을 넣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차 값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길이인 72를 가지고 했는데 이 전체 길이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공차 값의 선정에 전체의 길이를 썼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이제 공차를 이렇게 기형체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0.013은 이제 너무 작으니까 1.3으로 제가 바꿀게요. 1.3으로 확대를 해서 표시를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은 이제 이 중심축이 평행을 이루는데 요 바닥에서 평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이 0.0인데 그러면 옵셋 이제 대부분 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원통을 형성을 한다 그러니까 옵셋 0.0 1.3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6.5로 하면 되겠네. 1.3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0.65로 하면 되겠네. 0.65 0.65가 양쪽으로 있으면 그게 1.3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차역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형태를 다르게 할게요. 윤곽선으로 놓을까요? 이렇게 윤곽선을 딱 놓고 형체를 다르게 하고 요 영역을 이제 공차역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치수를 예로 잡았잖아요. 72. 이게 저 72 거리에 저 구멍이 뚫릴 때 이만큼의 각도를 허용하겠습니다. 이 각도를. 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없는 거, 요 각도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가장 큰 착포의 높이 차에 의한 저만큼의 기울어짐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기형차가 의미하는 게. 이 정도까지는 불량이 아니야. 이 정도까지 기운 건. 이게 이제 기형차의 의미예요. 저것도 좀 다른 색으로 할까요? 하늘색으로 할게요. 윤곽선으로. 이제 이 각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전체 72 거리에서 이 정도의 각도를 허용을 할게. 그럼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측정한 사람이 측정한 결과는 내가 이제 여기 이쪽 32파에 대해 측정을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전체를 측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얘도 측정 못해요. 왜냐면 페이퍼 쳤잖아요. 여기 있는 요 필렛 부분도 측정 못해요. 필렛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측정되는 건 얘거든요. 많이 인정을 해서 우리가 파주는 가공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3mm니까 이걸 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각이라고요. 지금 이 각에 대체 몇 배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각이 많이 이 똑같은 각이 몇 개가 요 사이에 몇 개가 더 들어가겠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내 설계자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공차를 이렇게 지시했는데 측정할 때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각을 허용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각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이 공차 값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수가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앞서서 제가 그 38개의 기형차 영상 찍은 걸 잘 보시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기아공차의 공차값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치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측정하는 측정 거리예요. 그 거리 이상의 것을 허용해버리면 내가 더 큰 공차를 허용해버리는 게 돼버려요. 측정 자체를 고작 길이 방향으로는 요 13mm밖에 할 수 없는 애한테 72mm를 기준으로 기형차를 부여했다라는 거는 그냥 기형차를 지정 안 하겠다는 행위예요. 되게 어이가 없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리고 왜 IT 5급이야? 또 한 가지는. KS 규격을 뒤져보면 어디에도 IT 몇 급을 쓰세요. 기형차 값 선정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기형차 값을 선정할 때 IT 공차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KS 규격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끼워 맞춤 공차를 확인해서 일반 공차에서 나와요. 끼워 맞춤 공차를 사용을 한다. 일반 공차의 범주로. 그러면은 기아 공차는 일반 공차보다 범위가 낮아야 되니까 끼워 맞춤 공차보다 등급이 낮아야 돼. IT 5급을 쓰는 이유는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끼워 맞춤 공차가 뭐 H6 아니면 H7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게 사용하는 IT 공차 등급이 6 등급이에요. 그러면 6 등급보다 값이 작으려면 5등급이 돼야지. 이런 단순 논리로 강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여기는 뭐예요? 땅.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구멍이잖아요. 구멍이잖아요. 구멍의 직경에 뭐가 있어요? 끼워 맞춤 공차가 있죠. 그럼 이제 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32의 H7이 갖고 있는 공차역보다는 이 기아 공차가 갖고 있는 요 공차역, 요 값이 작아야 돼요. 만약에 작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 32의 H7, 저 끼워 맞춤 공차가 갖고 있는 공차역보다 작지 않다고 한다면 기아 공차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이미 이 끼워 맞춤 공차에 의해서 형상이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끼워 맞춤 공차보다 낮은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끼워 맞춤 공차 32의 H7 값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30에서 50 사이. 자, H7. H7이면 30이죠. 80 맞죠? 80에서 쭉쭉쭉쭉쭉쭉쭉 30.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값은 0.03보다 작기만 하면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일단 이 기어 공차 값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차가 처리하는 범주보다는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제 IT 5급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지. 저 IT 5급이라는 얘기는 KS 규격이든 어디든 나온 얘기는 없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30보다 작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0.014 값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운이 좋은 거죠. 왜 운이 좋냐? 이 길이가 그냥 그렇게 대충 때려도 이 H7의 공차값보다 작게 나올 수 있는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가 길다고 하면 무조건 IT 5급을 쓴다라고 한다면 30의 H7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현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현상이 바뀌면 이 길이가 달라지면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론 자체가 잘못돼 있다. 단지 그게 지금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었을 뿐이지.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 그리는 이제 형상들은 다 A4 사이즈에 들어가는 이제 조립품이니까 조립품 형상이 길이가 짧고 작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문제가 터질 일이 없어. 저런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전개를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잘못된 이론들을 가지고 실무를 갔을 때 실무에서도 문제가 안 터질까? 아니죠. 실무는 가변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교육할 때 제대로 된 이론을 제대로 짚어주는 게 맞아요. 무조건 이 기준치수의 IT 5급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단 내가 공차를 지정하고자 하는 형상이 끼워 맞춤 공차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끼워 맞춤의 공차역보다는 낮아야 돼요. 공차값의 선정의 기준은 그거보다 낮다. 그래서 만약에 32 H7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32H7이 얼마의 값을 갖느냐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저 값보다 낮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이제 기준 치수라는데 요 평행도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해준 게 뭐냐면 이 원통의 원주를 32파이를 이제 한 바퀴 돌려서 긁어가지고 그 중심을 찾아요. 그러면 측정하는 길이가 이제 원주 길이죠. 원주 길이기 때문에 원주 길이에 영향을 주는 건 이 지름이에요. 지름인데 이거 말고 이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즉 이 방향으로의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는 13이잖아요. 13. 그러니까 측정 길이가 두 가지가 나와요. 32냐 13이냐. 그럼 얘 32가 길고 13이 짧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 공차를 확인하는 거다. 기아 공차의 일반 공차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뭘 쓰냐면 긴 걸 써요. 왜냐하면 일반 공차는 가공자 작업자들이 좀 작업하기 편하게 공차값이 러프해진 거. 공차의 범위가 넓은 쪽을 선호해요. 그게 일반 공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KS 규격에 있는 기아 공차의 일반 공차 영역을 가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의 길이가 있을 때는 항상 긴 쪽을 채택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일반 공차니까. 그래야지 공차의 범위가 넓어지고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편하니까. 근데 기아 공차를 우리가 붙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긴 길이를 써요? 짧은 길이를 써요? 일단은 짧은 길이를 쓰는 거예요. 기준 치수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32를 가지고 뭘 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32를 가지고 결정해주면 여기에 각이 되게 심하게 들어가요. 기준 치수가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 공차를 정의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치수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 짧은 치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 그래서 13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13을 가지고 13에 H7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13이라는 이 치수를 가지고 꼭 이제 IT 공차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기서 선정을 할 때는 결국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전체 허용 각이 얼마냐가 확인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72에 5급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보면 72에 5급이면 아까 저 위에 이제 0.013이죠. 그러면 이제 옵셋 0.65 다시 한번 요걸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기구의 시스템상 허용할 수 있는 각이 진짜 전체적으로 이 각이다. 이 정도 양의 각이다라고 하면 이거 실제로 실무에서 이 각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의 기하 공차 값은 이걸 트림으로 잘라요. 어디서? 내가 측정하는 측정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뭘 확인해요? 이 높이를 확인해요. 아이고. 전체 축이 허용할 수 있는 축각이 저 정도니까 여기서 13mm 길이 구간에서는 0.23이니까 이제 더 다운해야겠죠. 0.0002가 되는 거예요. 허용할 수 있는 0.00023 뭐 이렇게 결정이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행사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못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못 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측정 길이 짧은 측정 길이 13에 지금 여기 보면 H7 썼죠. 7급 썼죠. 그러면 그거보다 한 급 낮은 6급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3에 6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에서 18 그리고 이제 6급이면 11 그래서 0.011 이 정도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값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값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방식 자체가 너무 몰라요. 지금 강사님들이. 실제 기어공차의 값을 선정하고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값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점을 당하거나 불합격할 확률이 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스템에서는 저 값을 가지고 어떤 감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채점하시는 분들도 저 값을 선정할 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하용차 값을.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값을 선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채점 못할 거예요. 그나마 다 최대한 이제 한다면은 뭐 이제 요 공차값보다 이 값이 크다. 그러면 감점.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기하 맞춤 공차값보다 저 값이 크다. 0.03보다 크다. 만약 0.0 여기다 0.04를 내가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감점이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채점관이 계신가? 또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에 얘기했던 파이죠. 파이. 왜 파이를 지정할 수 없냐? 이게 선인데, 저거는 이제 3D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D, 항상 제가 퓨전 쓰고 있죠. 퓨전을 띄우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퓨전에다가 이제 모델링 해놓은 형상을 띄워놨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서 바닥, 데이텀이라는 게 이제 요거 측정 정반이죠. 정반이 데이텀, 이 표면이 데이텀인 거예요. 이 표면이 데이텀인 거고, 그 데이텀에 이제 얘가 얹어져가지고 자세를 잡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중심 축, 여기에 대한 축인데, 저거를 제가 이제 스케치로 좀 그려보면, 여기서 원점은 본체의 원점을 써야겠네요. 아이고, 잘못 찍었다. 죄송해요. 스케치 작성하고 원점은 본체가 가지고 있는 원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점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서 XZ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슬라이스 쳐가지고 단면을 볼게요. 요렇게 이제 뚫려 있는 이 구멍이잖아요. 이 구멍이면 이 상태에서 투영 포함해서 형상 투영을 투영 포함 여기 아니라 교차 투영을 해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투영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 중심축은 이제 아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가운데 중앙에서 중앙. 자, 요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중심이 기울어졌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데이텀이 정반의 요 상면이잖아요. 요 상면. 요 면이잖아요. 요 면. 요 면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기울어진 요 선 사이에 이 각도는 확인이 가능하죠. 틀어진 게.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A인 거예요. A. A에 대한 이 축이 기울어진 각도를 확인이 가능해요. 저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저기서 파이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원통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공차 여기. 그러려면 이 각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선 지금 스케치가 저렇게 되니까 3차원 스케치로 바꿀게요. 3차원 스케치로 바꿔서 3차원 스케치로 바꿔도 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여기서 잠깐만요. 면 지정 좀 하고요. 요 면으로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 존재를 해야 돼요. 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하면은 X축의 기울어짐도 있어야 되고 Y축의 기울어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원통 형태의 각을 정의해 줄 수 있거든요. 두 방향의 각도를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이게 선을 이렇게 하나 기울여서 이렇게 놨죠. 그러면 이 바닥면에 대해서 얘의 각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논할 수 있나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다른 데 좀 붙어가지고 입체적으로는 제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아이고, 여기 아닌데. 기울어진 평면을 해가지고 요 축에 맞춰가지고 평면 하나 세로 하나 만들게요. 기준이 되는 건 이제 이렇게. 아이고, 기울어진 평면.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90도가 틀어진 요 면을 만들고 이제 저면에서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엉뚱한 선이 선택됐네요. 여기 기운 거 보니까. 컨트롤 Z로 좀 취소를 하고. 저 윗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윗선이 기울어진 선이죠. 행성에서 기울어진 평면 해서 이제 여기 가운데 중앙 요 검은색 요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스케치 작성 이제 요면 여기서 슬라이스로 잘라서 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기울어진, 그렇죠? 이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요 위에 요렇게 요 각도 있지만 요 각도 있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본체를 잠깐 끄고 생각을 할게요. 본체의 가시성을 끄고 생각을 하면, 자, 이 바닥면에 대해서 이 선 평행입니다. 그럼 이 선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A에 대해서, 바닥면에 대해서. 저 선은 지금 제가 선택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그렇죠? 여기 선택돼 있죠.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A 상황에서는 이거나 각도가 다르지만 그 각도의 차이를 데이터 A는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각도의 차이를, 이쪽 각도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 본체가 가지고 있는 수직면, 이면이든 아니면 이 형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어떤 수직면이라도 추가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방금 전에 확인이 안 되던 그 기울어진 부분, 거기에 대한 각을 얘기할 수가 있기 시작을 하고, 그 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원통이라는 형체가 존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데이텀을 딸랑 바닥에 있는 데이텀 피처 하나만을 지정을 했어요. 그럼 얘에서는 이 각은 확인이 되지만,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각은 확인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평면 자체는. 그런데 어떻게 파이, 원기둥 형태가 나올 수가 있냐. 기준이 없는데. 최소한 이게 원기둥 형태가 되려면 이런 거는 돼야 돼요. 여기 측면 하나를 잡아가지고, 네, 카피로 붙일게요. 갖고 와서 안 잡히네요. 그냥 그릴게요. 그리는 게 빠를 것 같아. 에릭 측면을 뭐 대충 잡아서 5mm 속성 복사로 속성을 복사하고 얘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가 아니겠죠? 왜 안 돼? 꼭 여기 써지는 저 오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즉, 데이텀이 최소한 2개 평면은 지정이 돼야
이 선에 대해서 원통 형체 공차역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조이 되는데 이게 안 된 이 상태에서 파이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각을 지정할 수가 없는데, 특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B를 붙였는데, 선생님 여긴 주물 표면인데요. 주물 표면에 데이텀이 어떻게? 데이텀은 주물 표면에도 붙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분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있는데 뭔가 잘 안 된다고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스킬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오신 거예요. 자격증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따셨냐면 직업훈련 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거기 과정평가형을 운영을 했대요. 그 학원에서. 그래서 과정평가형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딴 거죠. 그러니까 국가자격시험을 보시진 않았어요. 그냥 과정평가형 해서 그 과정평가형 내에 이제 자체 시험을 봤는데, 전 이 과정평가형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아니, 학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 학원에 명예가 달린 건데 시험 진짜 엉터리예요, 그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합격률 몇 프로 나와요? 앵간히 못하지 않고서는 다 푼다. 90% 이상 나온다. 말이 됩니까?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과정평가형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국가자격시험 60점 이상 합격이잖아요. 거기는 80점 이상이에요, 과정평가형은. 근데 합격자 수가 더 많어. 합격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과정평가형 보면 거의 합격률도 거의 8, 90%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엉터리잖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제가 X 붙였잖아요, 바닥에다가. 여기다 Y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 Y를 붙이세요? 자격증 따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자기 가르친 강사가 이면은 데이텀이기 때문에 정밀해야 된다. 미친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면이 진짜 데이텀이어 정밀해야 되려고 그러면 Y로 안 돼요. 왜냐면 데이텀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완벽한 평면이에요. 초정밀급으로 가셔야 돼요. 데이텀은 그 데이텀을 삼는 그 형상, 데이텀 피처가 정밀도가 어떻게 돼, 표면 거칠기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데이텀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그 표면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평면을 데이텀으로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즉 데이텀이라는 건 항상 바뀌어요. 가변이에요. 이 바닥의 조성이 항상 달라져요. 이 물건 첫 번째 만들었던 물건과 두 번째 만들었던 물건과 바닥의 조성은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조성에 맞춰서 데이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텀을 잡는 면이 뭐 정밀하게 가공된 면? 아이, 주물면이어도 돼요, 데이텀은.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데이텀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얘를 데이텀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데이텀 우리 기호 표식자를 붙여준 이면은 데이텀이 아니에요. 그냥 데이텀을 산출하기 위한 데이텀 피처 형상 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다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데이텀이 필요하다. 근데 저라면 이제 요 측면을 잡지는 않을 거고, 아마 요 바깥에 있는 50파이, 그쵸? 요 50파이의 유도형체인 중심축을 아마 데이텀으로 잡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이거를 세컨더리를 잡을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저 형상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데이텀 B. 이렇게.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세컨더리 데이텀으로 B를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축, 요 외경을 통한 축이 이제 데이텀으로 들어왔으니까 걔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각도가 발생을 해요.
선생님, 그럼 이 축과 평행하려고 그러면 요 바닥과 평행과 좀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다시 3D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이제 first가 이제 요 바닥이고, second가 이제 요 중심축이다. 라고 하면, 얘는 축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 축을 포함하는 이 바닥의 직각인 평면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돼요. 그건 이제 데이텀 해석 쪽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중립 평면, 요 수직 평면, 요 바닥과 직각인 수직 평면을 추가적인 데이텀으로 갖게 돼요. 만약에 여기 세컨더리다가 여기다 B를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 B가 여기 얘 자체로 보면 이 중심 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first가 정해졌기 때문에 A가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요 각에 대한 평행은 요 바닥이 우선이에요. first니까 우선이에요. 우선권을 갖게 되고 그럼 세컨더리는 뭘 갖게 되느냐? 이 축이 요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땅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축을 가지고 있는 요 바닥면에 정확하게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 평면. 이 평면이 데이텀 B가 돼요. 그러면 이 평면으로부터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이 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평면으로부터 이 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두 개의 각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원통 형태의 공차역을 가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서는 저기에 파이를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하공차 답지들을 보시면 시중에 돌고 있는 그냥 바닥만 아이고 이거 바닥선까지 지워버렸네 제가 다시 살려야지. 거의 대부분의 답지들은 이 바닥에만 데이텀 피처, 데이텀 형상을 정해놓고 정의할 수 없는 공차역을 파이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잘못된 거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도 거의 시간이 1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원래 이거 영상 1시간 내에 다 이걸 여기 이제 잘못된 형태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영상 이제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